이때까지 뭐 즐기신 건 아니죠? 좀,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딸리죠. 그죠? 이제 새벽까지 달리기도 힘들어요. 아니에요? 제 친구도 그러는데 제 친구도 이제 새벽까지 맨날 마시고 바로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야, 나 힘들다. 나 죽을 것 같다. 지금 출근하면 죽을 것 같아. 새벽까지 못 논다고 체력이 달려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이 먹어봐 이렇게 안 되고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잘 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의 이해인데 사례 좀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건 실제로는 여러분 회사가 퇴직금 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그냥 회사가 직접 퇴직금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퇴직연금제도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거를 좀 정리할 건데, 자, 여기 뭐냐면, 자, 이번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여러분들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우리가 추정할 때 아마 여러분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퇴직급여 추계액. 그렇죠? 그 추계액이라는 게 추정되는 금액이 돼. 추정되는 금액이 합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추정되는 금액이 합계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세법은 추정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 추계액이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임직원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럼 임직원이 퇴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이 방식이죠. 뭐냐면 회사가 직접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100원 주는 거. 그럼 이거는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좀 할 거냐면은 앞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내부 적립이라고 표현할게요. 그죠? 내부 적립은 실제로 내부에 적립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에 적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내부 적립이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적립, 즉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부채 개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하는 부채 개정 과목이 회계처럼 같지가 않아요. 회계는 외부 적립하든 외부 적립하지 않든 전부 다 부채로 인정하는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회계하실 때는 외부 적립이든 외부 적립이 아니든 그 부채 개정 과목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채 개정 과목 따로 배우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하겠지만 세법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가 있고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가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이 두 개가 섞여 나오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섞여 나오는 게 거의 70%예요. 안 섞여 나오는 게 30%. 최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요거를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내부 적립이라는 건 실제로 회사가 내부에 쌓아둔 게 아니라 외부에 적립하지 않고 나중에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는 방식. 요거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이 우리가 익숙한 거죠? 여기 외부 금융기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임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언제냐 회계 때 배우셨던 건 추계액을 다 회사가 외부에 적립하죠. 회계 시간에 배우시는 거 그 뻥이에요, 뻥. 그런 회사 없어 이 세상에. 거의 없어. 삼성전자 빼놓고 그러니까 좀 돈 많은 기업들 빼고는요.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추정되는 금액의 60% 이상만 적립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법에 돼 있으니까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적립하면 그만큼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 같은 거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100% 적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80%를 적립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추정되는 금액이 100원인데 80%면 80원 적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80원 적립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적립을 했고,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임직원이 퇴사할 때 우리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80원 주는 거고, 그럼 나머지 20원은 회사가 직접 주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이 80원은 외부에 적립한 거니까 외부 적립이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준 건 요거는 외부에 이거 프린터블 6장이에요. 네, 외부에 적립한 게 아니라 직접 준 거니까 내부 적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왼쪽 방식이 임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때 유리할까요? 오른쪽 방식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오른쪽이 유리해요. 왜? 왼쪽은요,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망했을 경우, IMF 같은 거 터졌을 때, 금융위기나, 터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회사가 망하면 못 받아. 맞죠? 근데 오른쪽은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얼마는 건질 수 있어요? 80원은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20원은 못 건지지만 80원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금 방식은 오른쪽 외부 적립 방식을 선호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회계는 추정되는 금액의 100%를 다 추계액으로 잡잖아요. 회계는. 맞죠? 근데 세법은 추정되는 부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명확해야 돼. 예, 근데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를 할 때, 회계를 할 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1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1기인데,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된다라고 가정. 1기다라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 금액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기 때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정 과목을 끊냐면 대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 그다음에 차변에 1기니까 퇴직급여 100 이렇게 끊잖아요. 맞죠? 100.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100원의 추계액이라는 건 실제로 퇴직금을 준 거예요. 퇴직금 예상액이에요. 예상액의 미래에 줄 퇴직금이에요. 미래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미래에 줄 퇴직금을 1기가 단기라고 하면 지금 단기에 우리가 부채로 인정을 받으면 만약에 세법에서 부채로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을 단기에 부채로 인정을 받으면 차변에 뭐가 오냐면 송금이 오잖아요. 비용이 오죠. 비용이 온다라는 건 회사는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을 지금 부채로 인정받으면 미리 퇴직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퇴직금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만큼 회사는 세금이 절약이 되겠죠. 알죠? 잘 들어보세요. 세법 입장이에요. 세법 입장. 자, 지금 현재 있죠. 지금 현재 세법은 이렇게 외부 적립을 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부채로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 망하면 퇴직금 못 주잖아요. 못 주니까 그때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나갈 부채를 지금 당장 부채로 인정 안 해줘요. 알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에 적립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퇴직금 줄 수 있는 거죠.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 적립 방식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극단적으로 정부가 외부 적립을 장려하려면 그냥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그 금액을 미리 부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외부 적립을 100원 다 해. 다 하면 미래에 나갈 부채지만 지금 당장 부채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 차변에 송금 오잖니? 이렇게 유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유인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세법은 현재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100%를 부채로 미리 인정해 주고요. 알죠?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부채로 미리 인정 안 해줘.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급여 파트에서는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 외부 적립이 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 이 개정 과목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부채를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한 20%? 그러니까 과거에는 40% 그랬다가 계속 줄였어요. 외부 적립을 장려해야 되니까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40% 인정해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5%씩 줄인 거예요. 줄였다가 이게
2016년도부터 이제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외부 적립을 하지 않는 부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성이 떨어져서. 했죠. 근데 우리가 외부 적립 쪽 할 때 요 내부 적립이 시험에 응용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인 요 부채 있죠.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는 어디까지만 설명할 거냐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가 시험에 나오고요. 거기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보면,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형하고 어떤 형이 있어요? 영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 한국, 그죠? 우리,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그죠? 자, 우리 국산말 써요. 농담이에요. 그죠? DC형이었고 DB형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확정급여요. 이걸 제가 왜 설명하냐면, 재무회계 때 우리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을 말문제로 출제 진짜 많이 해요. 말문제로.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말문제로 내지 않고 주로 분계로 내죠. 분계는 당연히 잘 내고요. 그렇죠? 세무 1급은 말문제로도 진짜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대비하는 겸사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는 건 여기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기는데 그걸 법인의 퇴직금 전용계좌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정급여형에서 법인의 퇴직금 전용계좌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요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임직원이 나중에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됐대요. 됐는데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법인 자신 계좌에 여러분들 적립하는 건 요건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지 계좌에 적립한 건데 이거 임직원 계좌에 적립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산 컨셉, 예금하는 컨셉이에요. 물론 플레임은 퇴직, 연금, 운용 자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산으로 보죠. 그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퇴직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금융기관이 굴리죠. 맞죠? 굴려가지고 이번에 운용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는 120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임직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할 때 120원 줘요? 아니죠. 계속 100원 안 주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퇴사할 때 100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 금융기관이 손실을 낸 거예요. 그럼 역으로 손실을 냈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 계좌에는 80원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80원만 들어가 있는데 임직원이 나중에 퇴사할 때는 100원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100원 계속 안 주고 있었으니까. 맞죠? 그럼 새롭게 예치를 다시 해야죠. 20원을.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정급여형에서 운영 책임은 회사가 있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충당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되는 부채 있죠? 추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법에서는 충당금이다. 충당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임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줄 때까지는 추계액이 살아있는 거죠. 줘야 없어지는 거, 줘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는, 맞죠?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는 추계액이 확정급여형은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한다라는 건 충당금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추정되는 부채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죠? 자, 반면에 여기 기여형이요. 자, 기여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 계좌에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을 해요? 그죠? 임직원 계좌에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임직원 계좌에 적립하는 거니까 이건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준 거죠, 준 거. 맞죠?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실제 임직원이 퇴사할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것뿐이지 계속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 개정 과목은 퇴직 급여라는 비용 처리한다라고 회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건 송금 바로 비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20원 냈대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 계좌에 퇴직금이 120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직원 계좌.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120원 다 받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반대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20원 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개인 계좌에 80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100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80원만 받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책임이 임직원한테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이 공무원 스타일. 그죠? 기여형이 뭐예요? 나는 스릴을 즐긴다. 펀드를 믿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여형 같은 경우에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스타일. 투자형, 그죠? 투자형이 안전빵. 그죠? 물론 회사는 기여형 좋아하죠. 왜냐면 회계 처리하기 제일 짜증나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가 추계액이라는 건 추정되는 퇴직금 예상액이잖아요. 근데 퇴직금 예상액이 급여형은, 기여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주고 있거든. 그렇죠? 주고 있으니까 추계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여형은. 추계액이 없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아는 충당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좀 이따가 실기할 때 기여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하는 퇴직금 쪽에서 충당금 동네는 무조건 급여형을 가져요. 급여형. 아셨죠?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추계액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실기용입니다. 실기용. 자, 추계액은 올해 연도 말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 예상액이죠, 예상액. 맞죠? 퇴직금 예상액인데, 자, 여기가 별표예요. 뭐냐면, 추계액은요, 여기 실기용이라서 별표예요. 뭐냐면, 1번하고 2번 둘 중에 큰 걸 써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건 동그라미 1번일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거 1번 쓰죠, 1번. 모든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은지 추정하잖아요. 맞죠? 요게 우리가 배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의 추계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도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동그라미 2번 쓰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승질나요? 요거. 승질 안 나? 저 이거 할 때마다 승질도 안 내죠. 맨날 할 때마다.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둘 중에 큰 거라고 외우시는 거 추천. 그래서 시험 목적상 설명드리면 추계액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추계액 그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뜬금없이 추계액을 2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큰 거 적으란 얘기는 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게 실기에서 중요해요. 맞죠? 이건 외워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별표예요. 여기는 개정 과목을 필히 암기해 주셔라 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부채든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퇴직금 부채든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개정 과목 써요. 맞죠? 그리고 추계액의 100%를 다 부채로 인정하죠. 그죠? 근데 세법은 꼭 개정 과목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일단 쓸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있죠.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냐면 외부 세법이에요. 세법에서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부채? 인정되는 부채? 인정하는 부채다라고 할게요.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를 플레임은 퇴직, 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요. 너무 길어. 7글자 너무 싫어.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퇴충이라고 할 거예요. 퇴충.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퇴충, 세법이요. 세법에서 퇴충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세법상 부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퇴직연금 충당금이요. 여기 퇴직연금 충당금은 그럼 뭐가 될까요? 뭐를 해야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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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퇴직금제도 워낙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실제 업무에서 요거 많이 하시겠지. 그죠? 저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죠?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하는 부채. 부채를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해요. 자, 이건 뭐라고 제가 할까요? 앞으로 줄여서. 그죠? 연충. 됐죠? 그래서 연충이라고 하면, 이건 외부 적립을 꼭 해야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채야. 퇴직금 부채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여기 은근히 머리가 왔다 갔다가 되셔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가 되는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머리가 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가 있어. 여기까지는 할 만하거든.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하이, 시읍, 비읍, 세법. 어떤 생각하신 거예요? 세법, 시읍, 비읍, 하이, 세법. 아재 개그 재미없어? 죄송해요. 진짜, 알죠? 지금부터 하면 진짜 욕 나와. 지금부터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자, 결론은 지금 연충이 훨씬 중요해요. 알죠? 연충이 중요하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 퇴충은 연충의 시험에 연충이 나올 때 응용되는 것까지만 할 거고, 연충할 때 필요한 것까지만 할 거예요. 예전엔 다 했어. 예전엔 다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알죠?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해보죠. 자, 이제는 퇴충이에요.